굿모닝 우선 김영훈입니다. 우선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 그동안 참 쉼 없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 그렇죠.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논산시가 자랑하는 유가의 문화유산 중에 으뜸의 권위를 상징적인 노선 권리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리사를 가보면 시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공산물이 있고 옛 조선의 관리들이 청례를 하기 위해서 오면 말에서 내려는 하마미가 있고요. 그런데 정문 좌측으로 양금자라고 하는 노부인께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있습니다. 400평 정도 깔고 앉았는데 1년에 쌀 한 가마를 아마 도지료를 내고서 계속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정말 꼴불견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성규 시장 때에 그 부인이 원하는 대로 주변에다가 마땅한 대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좀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애썼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의 이유가 있는데 정말 이 노선 권리사를 논산시 어떤 유가 문화 자산을 정말 자랑스럽게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지 참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백성현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권리사의 안에 가보면 전국 곡부에서 가져온 공장님의 유산, 사성, 제자분들의 영정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일부 영정들은 찢어지고 갈라져 나간 모습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시급히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정 만족도의 가능자는 논산시 공무원들의 진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일반 사이에서는 논산시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대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친절하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을 전화에 의존하는데 전화를 걸어본 시민들은 요즘 아주 논산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전화도 안 받는다 욕설이 터져나오는데 그 원인을 헤아려 보니까 가령 한 과에 세 팀이 있다고 보면 일개 팀의 팀장이나 팀원들이 공적인 일로 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타 팀의 이 직원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바로 옆 팀에 걸려오는 전화 받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안 받아버리면 전화를 한 이 시민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것이 여러 번 거듭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식충이들 아닌가 이런 비난이 터져져 나오기 때문에 논산 시민들의 뛰어난 업무 능력이 비판하지 못한다 해서 시장께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같은 과의 부서원이 모두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전화가 오면 누구든지 받아서 그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참 좋겠다.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너무 장황했습니다만 이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파악하고 계신 논산시 시부의 읍면동에 산재에 있는 빈집들 몇 채나 되는지 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LG인들이 논산이 산이 좋고 이 산자수교에서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오고 싶어도 그 몇몇 촌촌 그 돌아보다가 그 빈집, 흉가로 인식되는 빈집을 보고 등을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시장님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논산의 인구를 증가하고 그 참 먼 곳에서 논산이 살기 좋아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빈집들에 대해서 수백 채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권리사 그런 내용을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요. 시장 뒤에도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다면 임성규 시장은 제 밑에도 그것을 막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매입해서 좀 정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본인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시장에 취임해서는 그 산업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다 거기에 구체적인 관심을 못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그 내용을 좀 더 처리를 해서 우리 유진 관계자들 또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고 그래서 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또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당장 우리 부장님께서 다 메모를 좀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무슨 말씀을 좀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공무원 전환 문제는 제가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그전에는 이제 목걸이 형태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요새 뭐 다간다가 하니까 누가 나오는지 몰라서 내가 고정화시켜라. 그래서 이게 자기 이제 실명대식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더 친절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제가 했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공무원들이 달려졌다. 어제도 노성부 쪽에서 민원실에 갔는데 이름까지 써서 너무 정말 그전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칭찬도 해주라고 해서 저한테 메시지도 오고 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서 너무 고맙다고 공무원들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안 보이면 전화는 이렇게 토스도 하고 막 하고 몇백 명이 얼굴도 들리고 하는데 저도 그것은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직원들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절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논산 시민의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직원 며칠 전에 아트센터에서 우리가 신정교육도 별도로 받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 있었고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지금부터는 아마 안 그럴 거라 이렇게 보고요. 지금 분명히 제가 충분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가 자꾸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도 이쪽 부서인 줄 알고 연락을 했는데 이쪽 부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리 줬어요. 저도 여기 아닌데 저리 줬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적으로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 메모를 전화번호를 적어서 본인이 알아서 딱 해서 그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어떤 때 3번, 4번씩 전화가 와서 여기도 이쪽으로 이거 참 화가 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가 오면 내 소관이 담당자가 없어요. 그 전화번호를 적어놨다가 전화를 나중에 드리고 담당자한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메모를 적어놨다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더 나은 친절도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빈집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560채가 얼마 정도 빈집 제가 그렇게 아마 또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 500여 채 아마 된대요. 상당히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사익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유자산에는 있다 하더라도 다 떨어져서 휴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다른 거 시체를 못하더라도 쓰레기 처리해서 조금 하길 정리 좀 하고 그러나 좀 쓸만한 그런 집들은 좀 이렇게 수정해서라도 우리 비록 유치원하는 분들한테 좀 대여도 하고 또 고전하고 하는 곳은 또 카페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또 사유재산을 찾아서 지금 쓰러져가는 집들은 다 정리를 해서 좀 흉물스럽지 않게 나중에 이관 정리를 하는 거 이것도 좀 시간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장이 있다니. 네. 시장 취임 100일에 붙여서 질문이 아니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채 100일도 되기 전에 KDR이라는 구치형 기업을 유치해서 광산업체 유치에 물꼬를 튼 점을 높이 평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그 대다수의 그 초선단체장들이 그 성과물 기술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거기 과몰입하다 보면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다 보면은 보여주시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점 양지하셔서 성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주 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힘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우리 농산에 특징이 없었다. 근데 없었던 거 아니죠. 있죠. 근데 뭘 장점화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를 만들어갈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희망을 정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들을 같이 끌어가면서 우리 농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를 못 만들었다는 거죠. 농산은 크게 잘 아시다시피 군사 도시고 농업의 도시고 또 요기 문화의 도시고 또 근대 역사문화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어정쩡하게 다 그냥 두리뭉실 뭉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농업 부분도 특별히 잘한 것도 없이 그냥 나 보조금 주고 한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농업도 우리가 실험하고 연구하고 모험하는 농업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저거 해서 소득의 차이도 있고 뭐 하는데 자기 실패하고 뭐 돈만 낭비하고 돈 낭비해서 성공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들어오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딸기도 두 동에 들어가는 것을 한 5,000주에서 5,500주 들어가는 것을 1만 주를 지금 넣어서 지금 실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수치로 체크하면서 전문가들 체크하면서 이것을 살려내서 우리 경제성을 확인하고 또 농업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것을 또 성공시키자. 그래서 올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하고 이래야지 한 번 하다가 몇 평생을 무슨 돈 낭비죠. 그러나 이걸 꾸준하게 우리 보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자. 과거의 방식대로만 그냥 보조금이나 나눠주고 무슨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농업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절감시켜줄 수 있는 농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MOU를 바이오 프로젝트라고 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미생물, 지구보다 더 나은 성능의 미생물을 또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 식물성 영양제, 또 식물성 농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스나 어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우리가 농약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식물성. 그래서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더 성능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농가에 모독해서 농업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자. 그러면 나중에 시장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곧 필리핀하고 이제 한 100여 명 넘게 인력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은 그 최저임금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밖에서 지금 그 인력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인력들의 비용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이거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력 자원을 그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숙소도 지금 제가 양쪽에 한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학교 폐교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서로 우리 농산에서 모셔오는 그 외국의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때 임금비도 상당히 지금 낮춰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농촌환경과의 인력 지원 그 별도로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인력 문제라든가 또 산업 인력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는 서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통계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또 남은 유효인력을 다른 데로 또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중개적인 역할을 전문적으로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자.
과거는 이제 흘러갔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70% 가까운 그 프로테이지를 이제 기후가 결국 농사를 짓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냐. 항상 과거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에 대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시나리오가 기대고 네.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뭐 앉아서 똑같은 키니까 그냥. 하여튼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성과 축하드립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경 젓갈 축제와 사골 고구마의 만남 뭐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모르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아주 잘됐다. 거기에 배치가 연산 대추 축제를 또 따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추까지 합해서 신투구리 축제 이렇게 하면은 강경 젓갈, 뭐 연산 대추, 상월 고구마 훌륭한 넣으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논산 시민의 날 해가지고 논산에서 거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 공소운동장이 없을 때 논산 농구 체육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논산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커다란 공소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는 웬일이니 읍면동으로 시에도 보증을 줘가고 읍면동 그냥 체육대회로 끝나고 말거든요. 이게 시민화합차에서도 그렇고 공소운동장에서 논산 시민의 날 기념으로 읍면동 대학 기다리도 한번 하고 그런 행사를 함께 열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 이미 개입이 돼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제가 내용을 쭉 보고를 받아봤더니 이제는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들어가서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노력만 받아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음식 대접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줘도.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년에는 우리가 시민의 날, 어르신의 날 같이 합쳐서 제대로 한번 공연도 하고 제대로 한번 체육도 하고 우리가 어디 가도 이 공소운동장은 우리가 최고 잘해요. 그 스탠드에 지금 사람이 꽉 차고 응원도 하고 열기도 주고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마을 사업비 상금을 좀 걸고 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분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열기가 된다고 경쟁심도 있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상품으로 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을 사업비를 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효도마을 해가지고 뭐 3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씩 줬는데 그 마을 사업비 한 5천만 원 넣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지역대회를 대대적으로 한번 시민의 날 경험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럼 가수도 C급을 사람을 C급, A급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연도 한번 볼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올해는 이제 준비가 됐던 거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용산 시민들이 다 함께 웃고 박수 치고 또 들떠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 지금 가서 보니까 저 당진에서도 하고, 청양 같은 데서도 그 체육관에서 다 모여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예산 단계를 줄여들면서 이제 합의를 이루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젓갈과 고구마, 그 다음에 대추는 이 콜라보가 좀 애매해서 젓갈하고 붙이기가. 그래서 따로 좀 떨어져 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꽃감하고 오히려 대추하고는 맞는데 계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꽃감하고 대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너지도 내고 또 이것은 농산물 무슨 하나로 예산을 조금 예를 들어 1억짜리 쓰는 거 둘이 합치면 2억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동시에 한번 볼거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서 제대로 해보자. 이거 늘 돼가지고 뭐 우리 그 지역주 이렇게 우리에서 축제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있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홍보하고 신뢰성 확보하고 우수성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농가나 각 읍면동을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강경 젓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경 젓갈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오랫동안 그것만 가지고 울고 보자. 그럼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돼요. 젊은 사람들
젓갈 안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때 젓갈의 호기심으로 젓갈을 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거 제가 정한 겁니다. 네. 강력 젓갈과 상을 공감하고 만난다. 강력 젓갈. 이렇게 또 뭔가 조금 호기심을 줄 수 있고 또 서정적인 면을 통해서 많은 그 여성들한테도 마음의 자극을 줘서 오시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대추하고 젓갈하고는 안 맞을 것 같고 맞으면 대추하고 꽃감하고 만드는데 그래서 가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좀 변화 좀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해라. 제가 사모한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1억까지고 일부 10명밖에 안 되는 그 사골 고구마 그 농가들이 7명 된다고요. 근데 1억씩 줘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10억짜리 축제 끌고 와라. 응? 그래서 제대로 된 데에서 뭐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봐라. 그런데 이 사골 분들은 오케이요 더. 근데 강력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젓갈 축제에 전통이 있는데 왜 사골 고구마가 무슨 고기가 어울리냐 하면서 계속 뜯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변화에 이 흐름을 못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한 가지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데 또 나름대로 또 야속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자꾸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젓갈 축제 했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젓갈만 축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좀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 딸기 축제면 딸기를 그날 많이 팔아야 된다. 평소에는 10,000원씩인데 그날 가서 13,000원씩 받더라도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바꿔줘야 된다. 시집가는 농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시집가는 농산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농산의 우수성, 농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전통성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눈탱이를 때려서도 많이 팔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10,000원을 받은 것을 그날은 9,000원씩 그 대신 당일당일 해서 그것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인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단히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론의 이제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축소하고 규모화하고 그래서 우수성,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이미 제가 이것은 강경 젓갈의 상월 고구마를 만나다가 갑자기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인수위회 때부터 제가 이 시장 취임하자부터 그 젓갈 축제위원들 구성이 됐던 거 아니에요. 나경수 위원장으로 해서 제가 이미 그것을 화제를 던져줬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해야 시너지를 낼 것이다. 바로 그 장수의 한우와 사과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도 지금 10월 22일부터 또 해요. 16번째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시너지가 없었으면 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몇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몇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요. 의견도 듣고 소통도 하고 하지만 소통해서 무조건 끌려가는 소통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집행부가 이 시대적 배경과 같고 변화에 적응을 시키고 또 그렇게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쓰면 그분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건 총술방에 말고하고 똑같습니다. 네. 총술은 이미 총을 쏴서 왔는데 총술까요 말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변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물커먹는 행정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지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창조적인 일을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빼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바꾸지 말고 날짜만 바꾸지 말고 딱 전부 다 바꿔라. 내용도 바꿔라. 그래서 내가 보면 알아요. 내가 예를 들면 결제를 할 때 제가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합니다. 내가 이 결제를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정상으로 하지 않고 늘 새로운 시각을 갖고 봐라. 그런 뜻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결제 라인에는 45도 써 있어. 항상 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내가 왜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늘 이 결제를 만들어 올 때 이 결제의 내용은 늘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보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제가 늘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에 적응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 남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내용도 썼을 겁니다. 저는 용역은 참고하고 벤치마킹도 참고할 때 벤치마킹 가서 저쪽 외국동에서 하고 여기다 갖다 버리면 참여는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걸 응용해서 여기서는 다
다른 것을 어떻게 딴쌀거를 만들 것인가.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그렇지 않아요. 정상을 요소도 탑승해서 합니다. 그러면 참여자가 보거든요. 이 참여가 안 되는 것은 국비 바뀌고 어려워요.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참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권을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소멸의 도시를 부흥의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농촌에 살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농촌에 살고 손해보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도 이제는 부흥의 도시를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성격이 우리 노산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가서 제가 본인하고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당사 생각을 갖고 하지. 그냥 무슨 잘한다고 해서 시장직이 무슨 그 대단한 자리라고 제가 4년, 8년, 12년 저는 그렇게 울컥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3년도 이렇게 견딘 이유는 한 단위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다른 시장들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저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마음속에는 제 사심은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4년 후에 뭘 하고 8년 후에 뭘 하고 그런 그림은 나 혼자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내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로써 승부를 하고 논산 변화를 통해서 논산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논산 시민의 행복을 높여줌으로써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백성이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걸어서 출근합니다. 아침에 일찍 바로 연계된 일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걸어서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한 주에 13년 견뎌왔던 그 마음이 안 변했습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고 있어서 가면서 시내버스 들어가면서 손도 흔들고 악수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사람이 시장이 됐다고 메트로놈이 뭐가 있더라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과 같이 땀을 했던 그 모습을 제가 시간 날 때 조금 더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거기서 여기 오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더울 때. 네, 땀도 흘리고. 그러나 저는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 비서진들이 의사들 밖에까지 나와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지하실 의전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비서진들이 제가 중앙정부에 가서 그 보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이 비서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제가 당당합니다. 논산 선물 줘라. 논산 내국 시민들입니다. 논산 군 친화적이다. 이제 논산 먹고 살 걸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 당당이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 수석실 선임 국장이 우리 저하고 이제 파트너가 돼서 논산에 필요한 것을 연결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내일 모레 올 겁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논산 필요한 부분들을 대통령께 직접 전해요. 대통령께서 논산 하면은 다 아실 수 있다. 훈련소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 논산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그래서 백승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좋은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각을 못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무조건 이거 가져가 이런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걸 잡아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군사관학교는 제가 공개적으로 참 말씀드리고 뭐 하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치는 또 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도에서 하는 행사니까 당연하지만 그런 조금 좀 마음적으로 제가 흔쾌하게 앞장서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또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논산에 산업단지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왜 산업단지 있냐?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성동의 산업단지를 면접 개발로 좀 쉬우니까 거기서도 좀 몇만 명 만들어서 우선 급한 공장들을 유치하고 또 나머지는 대단한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산업단지 보고를 받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게 우선 당장 필요하면은 채무가 생길 줄 모르더라도 채권 발행을 해서라도 만들어 놔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래도 디펜스는 보이들 13만 평을 자체 개발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산업단지 혹시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딱 2필지 남았습니다. 한 필지 남았는데 이건 금액이 작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기도 안 드렸어요. 42억짜리 김치 공장이 들어옵니다. 메모리를 쓰게 했어요. 네. 김치 공장에 저기 노송에 42억짜리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뭐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고 그 2필지 남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 디펜스는 1200억을 투자하는데 대개 그게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죠. 제가 단독을 해버렸어요. 그게 다른 것이죠. 거의 다 이 정도 되면 도하고 같이 저거 하고 도의사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단독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런 나름대로의 배짱과 추진력과 또 힘을 가지고 농산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니까 우리 기자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죠. 있을 때는 저한테 또 충고를 해주시면 제가 또 수정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 비서실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마 우리 언론 여러분들 다녀오지만 여기 문 열어놓고 업무 보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오시면 다 저를 있으면 다 보고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힘들어도 다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분들이 백세리가 있는데도 안 만나주고 하면 나를 무시한다. 얼마나 두고두고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13년의 세월 동안 어디 가서 마이크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저 혼자 가슴을 그 눈물을 찍어 흘리면서 뒤돌아서 눈물을 닦고 다니는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비서실에 와서 내가 비서실 제가 같아도 그렇고 우리 비서실의 별이라고 장화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국장갑을 끼고 오셔도 절대 그분들 그냥 가시게 하지 마라. 내가 없을 때는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꼭 안내하고 내가 꼭 필요해서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가 나중에라도 전화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냥 가시게 하지 마라. 내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가 있을 때 오시면 제가 잠깐 이렇게 만나서 어떤 내로상이 있는지 제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또 그분들 오실 때 가능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오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책임지면서 해결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분들은 훌륭하구나, 유능하구나. 이분들은 앞으로 잘 우리 농산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보이지 않는 또 유능한 분들 찾아서 농산 변화시키는데 함께 그렇게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요. 현재 논산 들판에 강산이 3군데 변한 곳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이요. 논산시 강산 하나하고요. 농업진흥공사 강산하고 그다음에 일반산이 3개가 생겼습니다. 관촉도 10-1번지 옆에 10단지 1번 좌우측에 농업진흥공사 쓰레기 산이 3개가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5월에 취재해서 지금까지 여의를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쓰레기산 3군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누구 보고 받은 경우도 없었고 제가 토요일 하면요 거의 공식적인 행사 아니면 제가 운전해서 직접 다닙니다. 혼자 다니고 했는데 거기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제가 그럼 환경 분야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오늘 제가 시간 되면은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항구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현장을 봐야 제가 답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 김영훈 우리 대기자님도 쓰레기 온 논산 천지가 쓰레기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니면서도 쓰레기 보면 제가 공원 여러 번 갔습니다. 담배꽁초니 뭐니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러고 다니면서 특히 보이지 않는 뭐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도로 옆에도 이 풀도 잘 누구도 안 깎더라고요. 그래서 오거리 쪽도 그게 풀이 쭉 담벼락 쪽으로 잔뜩 낚길래 가서 또 하고 거기도 또훅 빠져서 비 오는 저기 마물사이 앞에 거기도 지금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 다 제가 지적해줬습니다.
그래서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어떤 대책이 강구해야 되는지 좀 그렇게 답을 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제가 한 번도 그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쓰레기 사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최민희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흉내일보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의 업무 협약식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논다시 공동 브랜드 예스멜의 변경을 언급하셨거든요. 이게 최근 경향 중에 하나가 이거 웅을 해서 잘 안 들려요. 그 보고 좀 하세요. 그 논다시 공동 브랜드 예스멜의 예스. 변경을 언급하셨어요. 이게 최근 경향 중에 하나가 일정 분야에서 이렇게 장점을 가진 다른 것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는 콜라보레이션 이른바 이게 경향인데 최신 그 경향에 민감한 그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실제 그런 의미에서 8월경에 이 공동 브랜드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현재 공동 브랜드 변경에 관한 진행 상황을 그걸 여쭤보죠. 예, 그것은 그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 논산 시민들도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지도도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을 더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 브랜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그렇게 변화에 또 우리가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육군 병장은 나왔고 이제 상표 등록까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 이것을 디자인을 어떻게 이쁘게 할 것인가 현실에 맞게 또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익숙한 부분을 빨리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익숙함을 편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건 늘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이미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우리가 과거의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것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제가 또 좀 추는 도청도 봐야 되고 하니까 언제든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또 총고도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기자가 백성이 뭐 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논산을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내가 여기저기 전국에 다녀보니까 이런 면이 있다는 거 하면은 무엇을 좀 또 잘 각색해서 우리 논산화하는 것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언론을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당히 부지런하니까 저보고 오라고 하면 또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언론인들이 몇 번이나 와 있나 하고 제가 홍보실을 갑니다. 가면은 우리 최준식 기자님밖에 안 계셔요. 가끔 가다 제가 가끔 가요. 언론이 또 어떤 분이 계신가. 그래서 가서 그냥 차 한잔 먹고 오시고 그래서 제가 가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부서도 제가 직접 가서 현지에 가서 보고도 받고 현지에 가서 제가 접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 차 안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이. 그래서 바쁠 때는 제가 차 안에서 결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지 그거 물집을 하면서 해서 그 일이 지연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차 안에 노트북이 이 책상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결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시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리더의 생각과 행동이 조직과 시민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이 열심히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상도 하고 계시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구 증가라고 보는데 이게 인구 증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출산 장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자면 아이를 많이 좀 낳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출생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겠죠. 보니까 여기에 신생아 출산 장려에 대한 좀 대책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좀 놓을 수 있는 환경을 시에서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 공무원들의 친절이 지금 엊그저께 계룡시의회 의장을 만나서 차를 한잔했는데 자기가 시의회 의장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금 민원을 보러 왔는데 정말 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밖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제 오늘 이 백선희 시장님 기자회견 한다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뭔 얘기를 해달라냐? 시장님 한번 좀 뵈려고 비서실을 몇 번 갔는데 할 때마다 그냥 안 계신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매일 내가 시장님한테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시장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청년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변화가 아주 눈에 보입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또 지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셔서 백 시장님께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문산을 만들려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조그마한 일들로 해서 백 시장님의 시정에 물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인구 출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밖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22시다 이렇게 만들었다가 직접 읍면동의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느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취향동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8월달까지 나온 출산 수가 104명, 부창동에서 40명, 그다음에 제일 큰 우리 면단위에서 보면 양천은 14명. 그러면 거기서는 국방대가 있으니까 14명 되던 거. 그다음에 그 큰 또 우리 연산이 2명.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석이 4명, 채원은 또 제로고, 송동은 1명입니다. 그만큼 우리 강경이 7명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연무대가 37명인가 이렇게 아주 1명, 2명 몇 달에는 이 정도가 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애를 낳고 출생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루어져야 이러는데 과거에는 자식들이 사실 보험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을 의존할 수 있었고 내가 참 힘들게 가르치고 하다 하더라도 뒤에 놓으면 저 자식들한테 의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놓으면 내 책임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름을 타서 만들어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농촌 지역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제도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장학, 거기 아마 썼을 겁니다. 이제 장학제도도 고등학교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애가 있어도 교육을 시키면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모님이 무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가 책임을 져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를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대학은 내 자식을 낳고 내가 대학교 교육도 하나 제대로 못 시키면 상대적 박탈감이 교육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괴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노원산에서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을 낳으면 대학 교육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더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노원산 시에서 장학금 20만 원, 30만 원 주려고 생각하지 말자. 그 사이에서 책임 져달라. 각 단체에서. 기업체도 이제 그렇게 좀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라고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대학서부터는 대학에서는
적어도 등록금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반 이상 또는 3분의 2라도 우리가 일단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취업을 해서 돈을 벌 때, 그때는 그 받은 장학금에 반은 다시 장학금으로 다시 그대로 달라. 이자 없이. 그런 방향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출산을 하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다 소용없더라. 떼지나서 그 시기만 지나면 다시 딸이 이사 가고 소용없더라. 돈만 받고. 이건 안 된다. 이게 안 되니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정해서 우리 논산에 출산협력을 만들자. 그래서 이 자금 제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70억 정도 이 자금입니다. 논산에서 그래도 한 1조, 지금 저기 기금까지 다 하면 1조 4천억 정도 기금이 뭐 특별회계 다 하면. 거기서 저 사람이 65억, 67억, 70억 가지고 자금한다고 이거 체크해서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100억 목표로 자금 확충시키고 2차적으로 150억, 200억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금을 대학 들어가면 여기 논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논산은 고등학교만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서울대도 들어가고 고려대도 들어가고 해야죠. 그 학생들도 다 우리 논산 출생이라면 부모가 여기 논산에 여기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지원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책임져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 크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례도 바꾸고 이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논산에 많이 유입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청년주택도 한 200 있을 때 우리가 임대아파트도 그냥 조그만 하지 말고 좀 청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대로 규모 있는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좀 주택도 저렴한 가격에 적어도 얼마 동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주자. 그것도 제가 LH하고 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방식을 다 깨트리려고 합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범하게 수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도청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쓴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 담아서 쓴 겁니다. 제가 일요일날 제가 다 쓴 겁니다. 직접.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산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간담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